여러분들 학창시절 마음을 뛰게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이 있으신가요? 아마 애니메이션을 접했던 많은 분들이시라면 나만의 인생 작품이 한 작품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러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화 중 하나인 이니셜 D와 그 애니메이션 속에서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차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니셜 D 애니메이션은 올해를 기점으로 30주년을 맞은 역사 깊은 자동차 애니메이션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주말 일본 후지 스피드웨이 서킷에서는 이니셜 D 만화 연재 3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페스티벌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작중에 등장한 주인공 차량인 도요타 A86은 물론 마스다 RX-7, 닛산 스카이라인 GTR 등 다양한 차들이 자리를 했고, 또한 인터넷 밈으로까지 발전한 만화의 수록곡인 데자뷰를 부른 원곡자 데이브 로저스가 무대에 직접 등장해 라이브까지 했죠. 이 만화의 주된 스토리는 두부가게 주인의 아들인 고등학교 3학년 후지와라 타쿠미가 아버지의 차였던 도요타 A86 트레노를 가지고 당시 고성능 스포츠카로 이름을 날리던 차들을 이기면서 고갯길 레이서로 성장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타쿠미는 중1 때부터 집안을 거들기 위해 산 정상 호수에 있는 호텔에 운전해서 두부를 납품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아키나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는 두부를 깨지 않고 배달하기 위해 컵홀더에 물을 채운 종이컵을 엎지르지 않도록 운행하며 두부를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은 전속력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나자 아키나의 내리막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 빠른 스피드를 내는 다운힐러가 되어버립니다. 이후 공도 레이싱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빠르기로 아키나산으로 도전해오는 고성능 차들을 탄 레이서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당시의 대결 차량으로 나온 RX-7, GTR 등의 차량들은 작중에서 300 중후반 마력으로 튜닝되어 있었는데, 처음 주인공의 차를 본 상대들은 모두 비웃거나 얕봅니다. 왜냐하면 A86이라는 차는 지금에야 만화의 후광을 업고 엄청난 명차가 되었지만 저 당시엔 그저 가성비 차량 그 이상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 A86으로 당시의 최신형 스포츠카들을 아키나 내리막에서 모두 이기고 동시에 고갯길 레이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요소가 이 만화를 수많은 차쟁이들이 보게끔 만들었을까요? 우선 작중에 등장하는 어마어마한 수의 JDM 차량들입니다. 이니셜 D 1기부터 작중 배경은 90년대 중반입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스다 RX-7, 닛산 스카라인 GTR, 닛산 실비아 등이 신차로 출고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JDM 명차들이 달리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상에서 나오는 드라이빙 테크닉 또한 대부분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니셜 D 애니메이션의 기술 자문은 일본 내에서 드리프트 킹이라 불리우는 시치아 케이지상이 맡으셨는데, 실제로 TV방송에서 라이트를 끄고 달리는 블라인드 어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술이 시연 가능한 기술임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의 별명은 아는 만큼 보이는 무서운 만화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이 만화가 수많은 매니아들이 양산하면서 동시에 이 매니아들이 고갯길에서 따라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중 극장판인 3기에서는 이로하자카 고갯길에 고저차를 이용한 점프 기술이 나오는데, 이걸 모방하려다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자 결국 도치기현에서 이로하자카 고갯길의 가드레일을 전부 보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 만화가 공도 레이싱 씬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고, 현재도 도쿄의 무드를 밤에 가보면 공도를 드리프트하는 차들이 존재하며, 이건 제가 실제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에게 직접 들은 정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프로레이서에 의해 감수되었다 하더라도 만화는 만화이니 착한 어린이들은 함부로 따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요소는 애니메이션 내에 수록되어 있는 유로비트 음악입니다. 작중 배틀 장면에 수록된 유로비트 곡들이 애니메이션 장면과 묘하게 시너지를 이루었는데, 여기서 유로비트라는 장르가 전 세계로 펴지는 계기가 됩니다. 동시에 이니셜 D는 유로비트라는 공식까지 성립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데자뷰 곡도 유로비트 곡인데, 이 만화를 통해서 엄청 유명해지고 동시에 이제 유명무실한 인터넷 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고갯길들은 전부 실존하는 고갯길들이라는 점도 큰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홈코스인 아키나, 작중 팀의 레드선스의 혼 아카기, 2기 악역 엠페러의 홈코스 니코 이로하자카 모두 실존하는 코스들입니다. 실제로 일본 여행을 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직접 이 코스들을 가보시는 이니셜 D 매니아 분들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만화에선 역시 주인공의 도요타 A86이 가장 인상적이었겠지만, 저는 그와 별개로도 등장 차량들 중에 인상이 깊었던 차량이 있습니다. 그중 한 대는 바로 4기 작중에 나오는 혼다 시빅 EK9 타입 R 차량이었습니다. 당시 혼다 최초의 시빅 타입 R이었던 차량인데, 당시에 전륜구동이었지만 운전 재미가 꽤 큰 차량으로 유명했습니다. 작중에 차량은 두 대가 등장하는데, 한 대는 라이트 튠 사양인 반면 다른 한 대는 외형부터가 엄청 본격적으로 보이는 차량이 나옵니다. 이 차가 제가 정말 인상있게 본 차량인데, 사실 이 차량의 베이스는 일본 유명 튜닝 회사 스푼이 만들었던 스푼 시빅 타입 R의 사양을 그대로 만화로 가져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팅은 EK9 시빅을 대상으로 했던 스트리트 튜닝 패키지 중 가장 빠른 사양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이걸 고증하듯 이 차량이 상대편 팀 동당학원의 데모 차량으로 나오며 프로레이서를 태워서 상대하는 주인공을 고생시킨 차량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애니메이션 해당 에피소드를 볼 때 차량의 모습과 배기음이 꽤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만화를 다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종종 시간이 남을 때 이 만화를 다시 보곤 하는데, 다시 보아로 정말 명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관련 영상에서는 한번 주인공을 제대로 궁지로 몰아넣었던 차들과 캐릭터에 대해서 다뤄보고도 싶네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